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엄마 집 담보로 대출 좀 어차피 곧 내 거잖아. 라고 말하던 아들 앞에서 조용히 인생판을 뒤집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 어차피 곧 제 거잖아요. 그 한마디. 저는 올해 72,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서울 변두리지만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이면 닿는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평범한 노인이지요. 남편은 8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늘 제 손을 꼭 잡고 하던 말이 있어요. 여보, 이 집은 당신 노후 보험이야. 애들이 뭐라 해도 절대 쉽게 남에게 맡기지 마. 빚 보증도 담보도 절대 서지 마. 그때는 에이, 우리 애들이 설마 했는데 사람 인생이란 참 모르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아들 준호 46, 말 잘하고 머리도 좋아요. 그런데 그 머리를 일 크게 벌이는 데만 쓰는 게 문제죠. 한때는 스타트업 대표, 한때는 카페 사장, 한때는 코인 전문가라며 돌아다녔습니다. 딸 선영 42, 동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남편이랑 초등학생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말이 많진 않지만 뭘 해도 성실하고 약속 잘 지키는 아이지요. 문제는 늘 준호 쪽에서 터졌습니다. 엄마, 진짜 마지막이야. 집 담보만 좀. 그날도 저녁밥을 막 다 차려놓고 TV에서 뉴스가 막 시작될 때쯤이었습니다. 엄마,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저는 반가워서 주방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왔냐? 밥 다 됐다. 손 닦고 와라. 근데 부엌으로 들어온 아들 얼굴이 이상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웃는 척은 하는데 눈빛이 바쁘고 불안했달까요?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이 말. 평생 들어서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밥 먹고 하자. 식을라. 아니, 지금이 좋아. 중요한 얘기라. 그렇게 우리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좋은 기회가 하나 들어왔어. 시작이구나. 속으로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이번엔 뭐냐? 카페냐? 코인이냐? 아니면 또 무슨 플랫폼이냐?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아들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번엔 진짜야. 국내 큰 회사에서 맡긴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그걸 총괄하게 됐어. 근데 선투자가 좀 필요해. 인건비도 주고 시스템도 깔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레퍼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진짜 크게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고 싶어. 그 말까지는 그래도 그냥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한마디였어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제 거잖아요. 그냥 미리 쓰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귀가 뜨거워졌어요. 뭐라고? 에이 엄마. 그 말이 이상해? 어차피 나랑 누나가 상속받을 거고 집은 내가 가져갈 거잖아. 은행에서 대출만 좀 받는 거지. 엄마가 집을 잃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 날아가면? 요즘 세상이 어느 땐데 집이 날아가. 엄마도. 나도 바보 아니야. 다 계산 끝냈어. 아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저는 너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침대 머리맡에서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앞으로 애들이 어차피 내 거라는 말하면 그날부터 조심해. 그 경고가 귀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3. 준호의 전력 그리고 딸의 한 통의 전화.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으면 아들 얼굴이 떠오르고 어차피 제 거잖아요 라는 말이 귓가를 박박 긁고 지나갔지요. 다음 날 아침 딸 선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 목소리가 별로네. 아, 그냥 어제 내 동생이 왔었다. 또, 뭔데 이번엔? 선영이 목소리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 설명할 틈도 없이 먼저 말하더군요. 설마 엄마 집 담보로 대출 얘기 꺼낸 건 아니지? 그 말에 제 입에서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걸 너도 알고 있었냐? 엄마, 나 사실 지난달에도 그 얘기 들었어. 동생이 나한테도 연락했거든. 엄마 집 담보로 대출 좀 받게 설득해달라고. 그래서 뭐라 했냐?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엄마는 말하면 마음 쓰실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선영이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사실 동생 이름으로 검색 좀 해봤어. 인터넷에 민사소송 기록 뜨는 거 알아? 뭐라고? 지인한테 받은 투자금 못 돌려줘서 소송 들어온 것도 있고, 카페 같이 한다더니 보증금 들고 들어간 사건도 있고, 심지어 코인 리딩방, 그런 것도 잠깐 했던 것 같아. 이름이랑 연락처가 똑같더라.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다 준호 얘기냐? 응, 엄마. 그래서 나 그때 동생한테도 말했어. 엄마 집은 건들지 말라고. 근데 아마 엄마한테는 따로 계속 얘기할 것 같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딸 아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좀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엄마가 바보지 뭐.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살 수는 없다. 남편 말대로 나의 노후 보험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조용히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한 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엄마 집 팔란다. 4. 비밀 계획집을 정리하고 노후를 지키는 법. 집을 판다고?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내 동생이 담보로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먼저 조용히 정리하고 나가버리는 게 낫겠다.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주말에 시간 내서 엄마랑 부동산 좀 같이 다니자. 엄마 혼자 가면 또 쏙쏙 속을지 모르니께. 딸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이번 주말에 일 끝나고 갈게. 근데 엄마 동생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알겠지? 응, 걱정 마라. 이번엔 엄마도 안 당한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남편 살아생전에 자주 오가던 단골 부동산이었죠. 어머, 김 여사님. 오랜만이네. 잘 지내셨어요? 박 소장이라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뭐 덕분에 그럭저럭 살았지요. 근데 소장님 집을 좀 파려고. 에? 갑자기요? 왜요? 이 동네 집값 더 오를 텐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자고. 이래저래 말이 많아서 그냥 내가 먼저 정리해버리려고 합니다. 박 소장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에구 요즘 그런 일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르신 집 담보로 사업하다가 결국 집까지 날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내 집 지금 팔면 얼마쯤 받을까요? 소장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매물 나온 거 보면 여사님 집이면 대략 11억 12억 선은 보실 거예요. 층도 괜찮고 역세권의 학군도 좋아서요. 저는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집을 11억에 판다 치고 세금, 중개 수수료 등등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대략 10억 남짓. 지금 제 통장에 있던 예금 2억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12억 5천. 이걸 다 아들 사업에 올인하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 돈으로 조용히 작은 임대용 집 두 채를 사고 하나는 제가 살고 하나는 월세 받으면 노후에 큰 무리는 없을까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에 신축 오피스텔 하나 사서 월세 받으시고 또 하나는 여사님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있는 소형 아파트나 복도식 말고 계단 조금만 오르면 되는 빌라로 구하시면 연금에 월세까지 합치면 충분히 여유 있게 사십니다. 아들에게 줄 몫은 소장이 제 눈을 슬쩍 보더니 말을 아꼈습니다. 재산은 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법이 아무리 뭐라 해도 결국 선택은 여사님 몫이에요. 그 말이 참 깊이 박혔습니다. 아들의 압박, 그리고 손자의 한마디. 그 사이에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은행 상담해 봤어? 아직이다. 요즘 머리가 복잡해서. 엄마, 시간 별로 없어. 이번 프로젝트, 이번 달 안에 계약금 넣어야 된단 말이야. 엄마가 나 좀 살려줘야지. 내가 나를 살릴 생각은 한 번이라도 했냐? 제 말에 아들이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성공하면 엄마 모시고 유럽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요양병원도 알아봐드리고. 그래. 그리고 집은? 대출 못 갚으면? 안 그러게 하려고 나도 열심히 하는 거잖아. 언성이 점점 높아지던 그 순간 중간고사 끝났다는 손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또 돈 얘기해? 우리 승민 왔어. 응, 아빠가 사업 좀 하려고 그러지. 그러자 손자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근데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아빠 거고 아빠 거면 나중에 내 거잖아요. 그냥 쓰게 해줘요, 할머니. 그 말이 정말 심장을 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네. 아빠가 부자 되면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그때 멋진 요양원 보내드리면 되지. 친구 할머니도 요양원 사시는데 거기 되게 좋아 보여요. 아들은 당황해서 손자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귀에는 손자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할머니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어차피 내 거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줄 이제 알겠네. 촛불이 작은 불꽃을 흔들며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촛농이 떨어지는 걸 멍하니 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 좀 지켜줘. 이번 한 번만 내가 용기 내볼게. 6. 집을 팔고 새 집을 고르고. 며칠 후 딸과 함께 본격적인 매물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 집을 내놓았습니다. 박 소장이 알아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줬어요. 여사님, 요즘 이 동네 찾는 분들 많아서 아마 금방 나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드님 몰래 하셔야 해요. 그래서 계약이랑 잔금 날짜는 준호가 해외 출장을 간 날로 맞춰달라 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동생 이번에 중국 쪽 거래처 간다 그랬지? 그때 비우면 일주일 정도는 연락 잘 안 될 거야. 그 사이에 계약하고 이사까지 끝내버리자. 그래. 그게 좋겠다. 하루는 수원 근처의 신축 오피스텔을 보러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잘 되어 있고 역이랑도 가깝고 주변에 대학이 있어 세입자 걱정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 전세 줄 만한가? 그럼요, 여사님. 보증금 2천에 월세 6,070은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본 곳은 서울 외곽의 20평짜리 새 빌라.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3층이라 계단도 버틸만하고 앞에 작은 공원과 마트, 병원도 있었지요. 엄마, 나는 여기 좋다. 주변에 복지관도 있고 버스도 바로 다니고. 그래, 나도 마음에 든다. 집은 마음이 편한 곳이 좋아.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도심 아파트를 11억에 판다고 가정하고 새 빌라 4억, 오피스텔 3억 5천, 도합 7억 5천 정도. 나머지 3억 5천에 기존 예금 2억 5천까지 더하면 총 6억 정도의 현금이 남습니다.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연금과 오피스텔 월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350만 원 연금, 월세 70만 원, 420만 원. 혼자 사는 데는 너무도 넉넉한 금액이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 인생의 안전벨트야.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가 엄마 인생 지키는 거야. 그래, 이제라도 알겠네. 7. 은행 창구에서 벌어진 일 아들의 민낯. 집을 팔기 전 저는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오래 거래했던 그 지점이었죠. 어머니, 그동안 적금도 꾸준히 붓고 예금도 잘 유지해 주셨네요. 직원은 지나가는 말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려고.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얼마나 나옵니까? 대략 67억까지도 가능은 하겠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심사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아들이 그 대출을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요. 직원은 그제야 제 눈을 똑바로 보더군요. 어머니, 그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요즘 고령 고객님들 집을 담보로 자녀분들이 사업한다, 투자한다 하시다가 집까지 날리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으로 혹시 연체 기록 같은 걸 볼 수는 없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직원은 조용히 화면을 보더니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그냥 담보대출은 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 한 줄로도 충분했습니다. 굳이 서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은행을 나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 풍경이 이상하게 흐릿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아니구나. 이제라도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지. 그날 저녁 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은행 다녀와 봤어? 다녀왔다. 그래서 대출 얼마나 나와? 안 받으려고 한다. 뭐? 왜? 안 된다 그랬어? 그래. 내가 지금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못 갚고 있는지 은행 직원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렇게 한심한 사람 아니야. 엄마도 나 믿어줘야지. 그래. 근데 나는 내가 더 이상 내 보증인이 되기 싫다. 평생 남편 보증 서주느라 고생했다. 이젠 내 이름으로 내 평생이나 지키고 살란다. 아들은 욕을 참는 듯 헛기침을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8. 조용한 이사, 그리고 뒤늦게 날아온 전화. 결국 아들의 해외 출장이 잡혔습니다. 중국 쪽 거래처라며 일주일 정도 나가 있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없는 동안 집 잘 지키고 있어. 돌아오면 다시 얘기하자고. 이 기회 날리기 싫어. 그래. 잘 다녀와라. 아들이 공항으로 향하던 날, 저는 도장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가방에 넣고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집은 11억 3천만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을 넣고 며칠 뒤 잔금 날짜를 잡고 나오는데 현관문을 닫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여보, 나 우리 집을 팔아버렸어. 근데 이상하게 미련은 안 남네. 집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 장금날 저는 딸과 함께 새 빌라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기기로 했거든요. 엄마, 이만큼이면 딱 좋다. 너무 많으면 치우기도 힘들어. 그러게 평생 모은 게 별게 없네. 오후엔 오피스텔 잔금도 마쳤습니다. 이제 제 명의로 된 집은 내가 직접 사는 소형 빌라 한 채, 월세 받을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통장에 들어온 6억 가까운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그 평온함이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엄마, 집이 왜 남의 이름이에요? 통쾌한 역전. 일주일 후 마침내 그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래, 도착했냐? 엄마지. 왜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 드디어. 저는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아, 그거. 팔았다. 뭐라고. 엄마 미쳤어? 내가 분명히 기다리라 그랬잖아. 우리가 쓰려고 했던 집을 왜 팔아? 제 입에서 아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을 말이 나갔습니다. 그러게, 왜 어차피 내 거라는 소리를 했냐? 엄마, 내 입으로 그랬잖아. 어차피 내 거니까 미리 쓰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다. 생각은 뭘 생각해? 그래, 어차피 너희 거면 나 살 동안은 내 거지. 그래서 내가 먼저 썼다. 내 마음대로. 팔고 내 노후 준비하는 데 썼다. 아들은 잠시 말이 막힌 듯 했다가 한숨 섞인 웃음을 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야. 나도 아니다. 근데 나는 지금이 제일 속이 시원하다.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 나 이제 사업도 접어야 되고 집도 없고 우리 가족은 어디서 살아? 그건 내 인생이다. 내가 벌리고 내가 책임져라. 아들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엄마가 나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평생 키워줬으면 이제 투자도 좀 해줘야지. 키워준 걸 투자로 생각하는 순간 벌써 부모가 아니라 투자자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투자자가 되기로 했다. 남편도 너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내 노후를 이제야 책임지려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가 시킨 거지? 아니다. 결정은 내가 했다. 누나는 그냥 옆에서 손만 잡아줬다.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준호야. 나는 이제 내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너의 엄마다. 전화 끊는다. 그렇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10. 그 후에 3자식과 돈, 그리고 나의 자리. 그 후로 한동안 아들은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어. 그래도 그렇지. 엄마를 이렇게 내쫓으면. 엄마, 나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주면. 하지만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야겠다. 며느리는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냥 네 남편을 말리지 않은 게 잘못이지. 손자는 한 번 찾아와서 투덜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뺏어가서 어디에 써? 뺏어간 게 아니다, 승민아. 원래부터 내 거였다. 할머니가 돌려받은 것뿐이다. 손자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입을 삐죽이며 돌아가는 뒷모습이 조금 안쓰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10일, 새 동네, 새 친구들, 새 일상. 이제 저는 작지만 햇살 잘 들어오는 3층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옆집 할머니랑 같이 공원 산책을 나가고 점심에는 복지관에서 밥도 먹고 프로그램도 듣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딸 선영이와 손녀가 놀러 와서 함께 시장을 보고 떡볶이도 먹고 동네 카페에서 수다를 떱니다. 엄마, 요즘은 어때? 어때긴. 평생에서 제일 편하다. 동생이 또 뭐라 안 해? 가끔 전화는 한다. 근데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마음이 내킬 때만 받는다. 엄마, 혹시 동생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면 그때 도와줄 생각은 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굶어 죽게 둘 순 없겠지. 그래도 이제 집을 팔 만큼 도와줄 일은 없다. 쌀 한 포대, 겨우 월세 보증금 조금 그 정도는 도울 수 있겠지. 그 이상은 그의 인생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그 결정을 했다는 게 너무 고마워. 엄마가 엄마 인생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늙어서 그래야겠다고 배워. 그 말에 저는 숨이 뜨끔할 만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2.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엄마, 아빠, 집 담보로 대출 좀. 어차피 나중에 내 거니까 미리 쓰는 거야. 부모님 재산은 결국 자식 거 아니냐. 이런 말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저 김영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은 자식의 스타트업 자본이 아니라 내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것. 자식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조금의 돈을 보태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전부를 내주는 것과 도와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제 집을 팔아 저와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딸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졌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나, 엄마가 아닌 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차피 곧 내 거잖아 라는 말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 아주 단단하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셨으면 합니다. 아니, 내 거는 내가 정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도 나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